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고문 교수님의 나노촉매 공학의 내용 중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의 발표자 오세용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의 정의와 메커니즘, 그리고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공정과 알케인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 이에 대한 연구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학습하였고 이를 통해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옥소 합성, 옥소 공정으로도 불리는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은 알켄으로부터 알데히드를 생산하기 위한 산업 공정을 말합니다. 이 화학 반응은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에 포르밀기와 수소 원자를 순차적으로 첨가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이 공정은 40에서 200도의 온도와 10에서 100의 대기압과 일산화탄소, 수소로 알케네 처리가 일어나고 이후 균질 촉매인 전이금속 촉매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알데히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피셔 트로스키 공정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1938년 독일 화학자 오토 로렌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피셔 트로스키 공정은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혼합물을 액체 탄화수소로 변환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하며 이것에서 오토 로렌은 코발트 촉매의 유용성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트리뷰틸 포스핀이 코발트 촉매화된 공정의 선택성을 개선시켰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서 코발트 촉매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이 리차드와 데이비드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1970년대에 높은 활성의 로듐 기반 촉매가 보고되면서 이후부터 로듐 기반의 촉매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수용성 촉매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촉매로부터 생성물의 분리가 용이해졌습니다. 코발트 촉매와 하이드로 포뮬레이션 메커니즘과 같이 수용성 로듐 촉매도 그림과 같이 8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16개의 전자종을 주기 위해 인산염의 분열이 수반되며 이후 알켄의 조정과 선형 및 아실의 형성이 뒤따릅니다. 이 메커니즘은 알킬과 선형알킬의 상호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환원 제거는 일반적인 형태 또는 이성화 형태의 알데히드로서의 형성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의 산업 공정에서는 올레핀의 사슬 길이, 촉매 금속 및 리간드 및 촉매의 회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다양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공정으로는 바스프 옥소 공정, 엑손 공정, 쉘 공정, 유니온 카바이드 공정 등이 있습니다. 먼저 바스프 옥소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스프 옥소 공정은 대부분 더 높은 올레핀으로 시작하여 코발트, 카보닐 기반 촉매에 의존하게 됩니다. 저온에서 반응을 수행함으로써 생성물의 선형적인 선택성이 관찰되게 됩니다. 공정은 약 30 MPa 압력 및 150에서 170도의 온도에서 수행됩니다. 코발트는 수용성 이가 코발트로 산화된 다음 액체 포름산 또는 아세트산을 첨가하여 액상 수화물로 회수되게 됩니다. 이 공정은 수용성의 코발트를 생성한 다음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코발트염을 첨가함으로써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엑손 공정은 탄소 6에서 12개의 올레핀이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에 사용됩니다. 이 공정은 코발트 촉매에 의존하며 촉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나 탄산 나트륨을 유기상에 첨가하게 됩니다. 올레핀으로 추출하고 일산화탄소 압력하에서 황산용액을 첨가하여 중화함으로써 금속 카보닐 하이드라이드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성가스로 올레핀에 흡수시켜 발연기로 되돌리며 바스프 공정과 유사하게 30 mpm의 압력과 다음에 160에서 180도의 온도에서 수행되게 됩니다. 다만 이 엑손 공정의 경우에는 다양한 화학약품들이 사용되게 되어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쉘 공정입니다. 쉘 공정은 탄소 7에서 14개의 올레핀이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을 위해 포스핀 리간드로 변형된 코발트 복합체로서 사용되어집니다. 생성된 알데히드는 지방 알코올로 직접 수소화되고 증류에 의해 분리되어 촉매가 재순환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세제의 공급 원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4에서 8MPa의 압력 및 150에서 190도의 온도에서 수행되어집니다. 다음은 유니온 카바이드 공정입니다. 유니온 카바이드 공정은 저압 옥소 공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을 위해 1차 알데히드 고분자 축합 생성물을 생성하기 위해 오일에 용해된 로듐 촉매에 의존하게 됩니다. 반응 혼합물은 휘발성 성분으로부터 떨어지는 필름 증발기에서 분리되고 액체상으로서 증유시킨 다음 부틸 알데히드를 우선 제거하고 하부 생성물을 함유하는 촉매는 공정에 재사용하게 됩니다. 공정은 약 1.8MPa 압력과 95에서 100도에서 수행되게 됩니다. 코발트, 카르보닐 및 로듐 착물은 포름알데히드, 에틸렌 옥사이드의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의 촉매로 이용되어 2하이드록시 아세트알데히드와 3하이드록시 프로판알데히드를 생성해내고 각각 에틸렌 글리콜과 1,3-프로판디올로 수소화될 수 있습니다. 반응은 염기성일 때 가장 잘 작용합니다. 또한 알릴 알코올과 같은 적용 가능한 올레핀은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에 이용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1,4-부탄디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크릴산 및 메타크릴산의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은 로듐 촉매를 통해 마르코프 니코프 생성물이 생겨납니다. 온도, 압력에 따라서 반응의 빠르기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다음의 표는 코발트와 로듐 이외의 촉매로서 이용될 수 있는 금속 물질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들도 쭉 나열해 놓은 것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재활성률, 상대적인 재활성률이 로듐, 코발트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외의 것들은 오히려 재활용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코발트, 로듐과 같은 활성금속이 하이드로 포뮬레이션 반응 중 침출로 촉매 개발에 어려움을 준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이 침출에 대한 보호제로서 구연산, 옥살산, 폼산 등을 첨가하여 안정적인 이성화 촉매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폼산은 코발트의 표면에 초산을 형성하여 코발트, 카보닐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유기산의 OH 결합의 분리에 따라 카복시기는 코발트 표면에 강한 흡착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였습니다. 다음 연구는 올레핀의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을 위해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기적인 자유 리간드 촉매 시스템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연구에서는 유기적 리간드가 없는 상태에서 올레핀의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을 위한 이성화 촉매로서 단순 로듐 입자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로듐 입자는 알데하이드를 양호한 수율로서 공급 가능하게 하고 방향성 올레핀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질 범위에서 양호한 촉매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보통 86%의 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촉매는 손실 없이 5회까지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재활용률에 있어서도 재활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는 알케인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로듐 비스포스핀은
결합체의 크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큰 기판일수록 케이지 내의 확산은 더 작은 기질에 비해서 느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캡슐화된 로든 촉매는 기질 선택성이 커져서 알데하이드로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논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용상의 올레핀의 두 개의 상으로서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논문의 자료였습니다. 보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어, 촉매의 활성을 통해서 선형과 그리고 가지형의 두 가지의 형태의 하이드로 포뮬레이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보다 촉매 활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해당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우선적으로 에멀전화된 촉매가, 즉 두 개의 상이 존재하는 에멀전으로서 이제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냉각과 그리고 교반 등을 통해서 이 혼합물이 두 개의 상으로서 형성이 되어지고, 이 과정에서 이제 촉매의 재활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재회수율의 증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상의 촉매는 제품을 즉 생성물을 만들어내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상을 가진 하이드로 포뮬레이션, 즉 수용상의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에 대한 논문의 보고는 보신 바와 같이 1990년도부터 보고가 되어진 것으로 알 수가 있으며, 초기에는 한 해에 한 건 정도가 발표되었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12건 이상의 연구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며 논문의 보고가 줄어들다가 2010년도 이후부터 다시 10건 이상의 꾸준한 연구가 보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두 개의 상을 가지는 하이드로 포뮬레이션 촉매는 로딘 기반 촉매와 더불어서 보다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데 효과적인 촉매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재학에서도 배웠던 수중 유형과 유중 수형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첫 번째 그림은 수용성이 내부에 존재하게 되고 소수성이 외부에 존재하는 그림이 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유기상이 내부에 속하면서도 외부에 친수성이 있음을 통해서 수용상의 촉매가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는 트렌드에 따라서 이와 같이 외부의 친수성이 존재하고 내부에 필요한 유기상이 존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촉매 활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구조화된 포스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클로덱스트린은 6개에서 12개의 포도당 분자가 육각형의 고리 모양의 구조로서 결합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며, 보통 알파 1사 글루코시드 결합으로서 결합이 되어집니다. 해당 작업들을 통해서 이 사이클로덱스트린의 경우에는 알파, 베타, 감마 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분류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이클로덱스트린이 포스핀에 결합을 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촉매 활성을 일으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졌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수용성의 모노메릭 그리고 트리메릭 설포네이트 리간즈를 얘기하는데, 리간즈는 반응성이 즉
수용성이 큰 부분들로부터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구조를 얘기하는데, 모노의 1가와 그리고 3가의 트리메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 수화에 보다 도움이 되는 NaSO3가 3개가 붙어져 있는 트리메릭이 보다 높은 효소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리간드가 형성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에 대한 학습을 통해 얻은 저의 결론입니다. 촉매화된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을 통해 올레핀은 알데히드로 변환이 되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메커니즘에 따른 에너지 계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인산 리간드와 코발트 및 로듐 기반 촉매들이 도입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생성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수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듐 촉매에 대해 특별히 설계된 리간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다 높은 선택성을 가질 수가 있음에 따라서 로듐에 기반한 촉매가 꾸준히 개발될 것이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화되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하이드로 포뮬레이션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